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피로가 더 쉽게 쌓이거나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무거워지는 걸 느껴보셨나요? 나이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걱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60대 이상 분들께서 특히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걸 가장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걸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예방할 수 있어요. 매일 간단한 루틴으로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 5가지 매일 가능한 예방 루틴이에요. 이 루틴들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지키기 위해서죠. 근육이 강해지면 에너지가 넘치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말로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왜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봐요. 첫 번째 루틴은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미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약해지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 현상이 더 빨라지는데 그 이유는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면서 근육을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근육이 자극을 받고 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새벽 공기가 상쾌한 날, 문을 열고 나가서 천천히 걸어가요. 발걸음마다 다리가 살짝 피로해지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자극이 돼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루틴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거나 피곤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면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리듬에 맞춰 걸어가면 지루하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젊을 때 산책하며 이야기하던 그 느낌. 그걸 다시 느껴보세요. 게다가 이 루틴의 장점은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며칠 후에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돼요. 저는 65세의 친구분이 이 방법을 써서 골절 위험을 줄인 사례를 봤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20분 산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하며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루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호흡이 가빠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세요. 만약 처음이라면 주변의 동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해보는 게 좋아요. 서로 장려해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저녁에 하루를 마무지며 15분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거나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근육도 강화돼요.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루틴으로 체중 관리도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잎사귀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삶의 작은 기쁨이에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근육이 점점 튼튼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정말 이건 매일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면서 소화가 느려지거나 식욕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단백질일까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거든요. 예를 들어 계란, 생선, 콩 또는 우유 같은 것들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기 좋게 돼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단백질이 근육 세포를 수리하고 강화해 주거든요. 이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 끼니에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생선을 넣은 국을 먹거나 저녁에 두부를 넣은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에 요거트를 먹는 거예요.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고 뼈 건강에도 좋거든요. 만약 요리를 좋아하시면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너무 무거운 음식을 피하세요. 나이 들면 소화가 어려워지니까 가벼운 음식으로 균형을 맞춰요. 제가 아는 70대 분이 이 루틴으로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닭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식사를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이 루틴의 장점은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오후까지 피로가 덜 쌓여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 섭취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문가들은 60대 이상 분들에게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60kg 되신다면 60-72g 정도예요.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아침에 계란 2개, 약 12g, 점심에 생선 100g, 약 20g, 저녁에 두부, 약 10g 등을 먹으면 충분해요.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는 간단한 두부 볶음이에요. 마늘과 채소를 넣어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여러분, 이 루틴을 통해 몸이 더 강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손줄을 안아 올리는 게 더 수월해질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일상생활이 편해졌다고 해요. 자, 이 두 번째 루틴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지 알아봐요. 세 번째 루틴은 매일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위로 올리거나 다리를 앞으로 뻗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도와주나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유연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요. 이 루틴을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가벼운 체조를 따라하세요. 예를 들어 앉아서 목을 돌리거나 팔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요가 같은 가벼운 동작이에요. 만약 처음이라면 온라인에서 초보자용 비디오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팁,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동작을 하세요. 호흡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68세 분이 루틴으로 든 근육을 강화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 루틴을 통해 몸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불편함이 줄어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루틴을 마무지며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루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느끼시면서요. 이제 그 세 번째 루틴을 바탕으로 더 많은 팁을 공유하며 다음 단계로 이어가 봐요. 여러분,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정말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루틴인 매일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마친 후, 이제 그 연결성을 바탕으로 네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이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텐데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몸을 더 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죠. 네 번째 루틴은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듯이 이 루틴은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올바른 아침 식사가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매일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피로가 덜 쌓이고 몸이 더 경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먼저, 왜 건강한 아침 식사가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율이 느려지고 근육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부터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는 근육세포를 재생하고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근육이 영양을 흡수하기 좋게 돼요. 제가 아는 62세 분이 이 루틴을 시작한 후 하루 중에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을 제대로 챙기면서 오후까지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됐어요.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서도 60대 이상의 분들이 아침에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 근육 유지율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어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도 더 강인한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먼저, 매일 아침에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계란, 우유 또는 요거트 같은 음식을 기본으로 하되 과일이나 채소를 추가해서 균형을 맞춰요.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아침 메뉴는 계란 스크램블 위 채소예요. 계란을 2개를 풀어서 볶아주고 시금치나 토마토를 넣으면 영양이 풍부해지죠. 이 메뉴는 단백질, 계란에서 약 62g, 이 많아서 근육을 바로 도와주고 비타민C가 들어간 채소가 면역력을 높여줘요. 만약 요리를 하기 싫으시면 시리얼에 우유를 넣거나 바나나와 함께 요거트를 먹는 것도 좋아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 덕분에 소화가 잘 돼서 나이 든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침 식사의 팁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식사량을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양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한 끼에 200-300칼로리 정도로 유지하면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루틴은 아침 7시경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먹으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만약 당뇨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음식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당 우유를 사용하거나 통곡물을 선택하면 혈당 관리가 쉬워져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점심때까지 에너지가 유지되면서 오후에 근육이 지치지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하고 창밖을 보며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그게 하루를 밝게 시작하는 비밀 무기예요. 이 루틴의 장점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요.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분해가 일어나기 쉽지만 아침부터 보충하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 67세 친구분이 이 루틴을 시작한 후 체중이 안정되고 근력이 좋아졌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아보카도 토스트를 추가해서 건강한 지방도 섭취하셨어요. 아보카도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근육 회복을 돕죠. 여러분도 이걸 시도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루 계획을 세우면 스트레스도 줄고 동기부여가 돼요. 게다가 이 루틴을 통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감기 같은 질병에 덜 걸릴 수 있어요. 정말 매일 아침이 변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4번째 루틴을 바탕으로 5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보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처럼 5번째 루틴은 부드러운 산책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1번째 루틴에서 산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5번째 루틴은 아침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벼운 활동으로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걸 느껴도 매일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루틴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몸의 균형과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나요? 부드러운 산책은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60대 이상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에요.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면 근육 밀도가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산책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 근육을 활성화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세포를 강화해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쉬이 약해지지만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10-2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다리와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되죠. 연구 결과에서도 매일 30분 미만의 가벼운 산책이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듣거나 꽃을 감상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이 활기차게 돼요. 이게 근육에 좋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제 70세 지인분이 루틴으로 다리 근력을 회복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주변 이웃과 인사하며 즐기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즐거운 루틴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이 루틴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떨까요? 먼저 아침 식사 직후에 시작하세요. 만약 무릎이 불편하시면 평지 위주로 천천히 걸으세요. 예를 들어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15-20분으로 늘려가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산책 중에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걸으면 배 기능도 좋아지고 근육에 산소가 더 잘 공급돼요. 만약 혼자 걷는 게 지루하다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제 팁으로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리듬에 맞춰 걸으세요. 예를 들어 옛날 팝송이나 한국 가요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으면 더 재미있어요. 이 루틴의 장점은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근육 건강의 핵심이죠. 게다가
부드러운 산책은 체중 관리를 돕고 우울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산책의 세부 팁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속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빠르면 호흡이 가빠지니 편안한 페이스로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1분에 80, 100보 정도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만약 계단이 있으면 한 계단씩 오르내리며 다리 근육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본인 몸 상태에 맞게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매일 아침 8시경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이 깨어나요.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루틴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 통증이 줄었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서 부드럽게 걸으며 새벽의 평화를 느끼는 그 순간.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일상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손주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면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지죠. 이 5번째 루틴을 마무지며 이제 이 모든 루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에너지를 주고 부드러운 산책이 그 에너지를 활용하게 하면서 앞서의 스트레칭과 식사 루틴과 조화를 이루죠. 여러분,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정말로 노화의 부담을 덜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팟 3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며 실천 팁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가 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5가지 루틴을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며 실천 팁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앞서 5번째 루틴인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몸의 균형과 힘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이 루틴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지며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나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한 운동이나 식사뿐만 아니라 감사나 명상 같은 정신적 루틴이 근육 손실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루틴을 확장하며 그 최종 포인트로 매일의 감사 습관을 제안할게요. 이건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그치지 않고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봐요. 먼저 5번째 루틴은 부드러운 산책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아침 식사 후에 시작하는 이 루틴은 정말로 여러분의 일상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한 걸음마저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부드럽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약해짐을 늦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아니면 이웃집 꽃밭을 보며 걸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져요. 실제로 저는 72세의 한 지인분이 이 루틴을 통해 다리 통증을 줄인 사례를 봤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8시쯤에 시작해서 15분 정도 걸으면서 호흡을 조절하셨어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했는데 일주일 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의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 근육이 강화되죠. 이 루틴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속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서둘지 말고 편안한 페이스로 가세요. 예를 들어 1분에 80보 정도의 느린 속도로 걸으면 호흡이 안정적이고 관절에 부담이 적어요. 만약 무릎이나 발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 중에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끼면 다리 근육이 더 활성화돼요. 또 음악을 활용하세요.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리듬에 맞춰 걸으면 지루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더해져요. 제 65세 친구분은 이 방법으로 산책을 매일의 즐거움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 후에 에너지가 넘쳐서 오후에 손주를 돌보는데도 수월하다고 하시네요. 게다가 이 루틴은 햇빛을 쬐는 기회이기도 해요. 비타민 D를 얻으면 근육 기능이 좋아지니 날씨가 좋을 때 실외로 나가는 걸 우선하세요.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가벼운 왕복 걸음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10분을 채우면 충분해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근육이 점점 튼튼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실제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분들이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 근육 손실 속도가 20-30% 줄어든다고 해요. 정말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루틴을 바탕으로 모든 루틴들의 연결성을 강조해 볼게요. 첫 번째 루틴은 가벼운 산책, 두 번째에 균형 잡힌 식사, 세 번째에 스트레칭, 네 번째에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5번째에 부드러운 산책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바로 산책을 하면 섭취한 영양소가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면서 효과가 배가 돼요. 스트레칭을 먼저 하면 산책 시 몸이 더 유연해지니 넘어질 위험이 줄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루틴들을 하루 일과에 연결지으면 피로가 쌓이지 않고 에너지가 지속되더라고요. 한 68세 분의 사례로 이 루틴들을 함께 실천하신 후에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식사를 하며 영양을 채운 다음 산책으로 마무지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연결성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식사, 7시 30분에 산책, 그 후에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유지돼요. 이처럼 루틴들이 서로를 보완하면 노화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어요. 이제 이 5가지 루틴의 최종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안하는 건 매일의 감사 습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의 근육도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어요. 감사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히 감사 일지를 쓰거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지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근육 회복이 촉진돼요. 제가 왜 이걸 루틴의 일부로 보는 건가요? 여러 연구에서 감사나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근육 손실을 방지한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죠. 제 70세 지인분 이 방법을 써서 삶의 질이 좋아진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5분 정도 앉아서 오늘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으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산책에서 본 아름다운 꽃,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의 따뜻한 말 같은 거요. 이 습관을 들이니 스트레스가 줄고 몸이 더 경쾌해졌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이 루틴은 근육을 직접 강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와줘요. 이 감사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매일 아침 산책 후에 5분을 할애하세요.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한 점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해요.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루틴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처럼요. 만약 쓰는 걸 좋아하시면 노트에 적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명상을 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칭 후에 3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각 부분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습관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다음날의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줘요. 제 팁으로 초보자라면 온라인에서 간단한 감사 명상 비디오를 따라하세요. 60대 분들께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 64세 친구분이 이 루틴을 추가한 후에 수면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근육 회복이 빨라졌어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감사 일지를 쓰며 하루를 마무지는데 이로 인해 아침에 더 활기차게 루틴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 최종 포인트는 루틴의 마무리로 완벽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면 전체적인 노화 대처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 감사 습관의 장점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근육 분해를 막아요. 나이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약화시키기 쉽거든요. 감사 습관을 들이면 그 호르몬 수준이 낮아지면서 몸이 더 강해져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점을 적는 건 뇌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극해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분들이 이 습관을 실천하면 우울감이 줄고 일상활동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가족관계가 좋아지면서 함께 루틴을 실천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 후에 감사 명상을 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지속돼요.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습관으로 근육 손실에 걱정을 덜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제 이 5가지 루틴과 최종 포인트를 바탕으로 실천 팁을 더 공유해 볼게요. 먼저, 루틴을 시작할 때는 본인 페이스를 맞춰요. 만약 60대 초반이시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중반이나 후반이시면 5분부터. 예를 들어, 첫 번째 루틴인 산책을 할 때 심장 박동수를 확인하며 하세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요. 두 번째 루틴의 식사에서는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계란 외에 생선이나 콩 제품을 번갈아 가며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져요. 세 번째 루틴의 스트레칭은 매일 TV 앞에서 하세요. 간단한 동작으로 10분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 루틴의 아침 식사는 가볍게 유지하세요. 과일을 추가하면 소화가 잘 돼요. 다섯 번째 루틴의 산책은 날씨에 따라 조정하세요. 비가 오면 실내로 대체. 그리고 최종 포인트인 감사 습관은 매일 저녁에 5분만 투자하세요. 성공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제 67세 지인분은 이 루틴들을 실천한 후에 체중이 안정되고 근력이 20% 향상됐